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던 최대 수학 미해결 문제들을 갑자기 나타난 아시아의 어떤 소녀가 한 번에 풀어냈다고 합니다. 이를 본 교수들과 학계 수학자들이 모두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누구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얼 하퍼라고 해요. 미국 최고의 사립학교 중 하나인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데니얼 하퍼라고 해요. 저는 대부분 과목을 꽤 잘하는 편인데 특히 역사와 영어를 좋아해요. 제가 에세이를 쓰면 선생님들이 종종 교실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늘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딱딱 정해진 생각들이요.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분류해 놓고 있었죠. 특히 사람들의 국적과 출신 지역에 대해서 더 깔끔하게 기억해 두고 있었죠. 예를 들면 한국만 해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지도에 있는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였을 뿐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곳이죠. 그냥 사람들이 김치 먹고 스마트폰 만드는 아시아의 어딘가의 나라였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최지영이라는 한국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전학 온다고 발표했을 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항상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특히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님을 둔 유학생들은 더욱 그랬죠.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는데 친구 알렉스가 제 팔을 툭 쳤어요. 새로운 여학생 소식 들었어? 알렉스가 관심이 가득한 눈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 한국 여학생, 걔가 왜? 이전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며 중얼거렸죠. 걔가 무슨 수학 천재라던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도 땄대. 전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겠지. 그럼 나는 나사의 유명한 박사게? 하지만 이렇게 무시하면서도 카페테리아에서 뭔가 특이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수군거림이 있었죠. 들뜬 시선들. 사람들이 모여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에너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전학생에 대해서는 뭔가 달랐어요. 보통이라면 관심 없었을 거예요. 수학은 제가 가장 잘하는 과목이 아니니까요.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은 받지만 특별한 건 없었죠. 하지만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서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이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수학의 왕은 마르코리였죠. 마르코는 항상 완벽한 자세로 앉아 비싼 옷을 입고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부유한 기술 사업가의 아들로서 마르코는 자신의 가족이 학교 안팎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잊지 못하게 했죠. 수학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됐어. 제가 지나가면서 그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서양 수학자들은 수천 년 전 중국 학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운 거야. 친구들은 항상 그랬듯이 마치 그가 심오한 말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르코는 종종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발언을 했죠. 학생회장이자 학교 최고의 학생으로서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게 만드는 권위가 있었어요. 전 우리 학교에서 마르코의 지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까지는요. 한국인 수학 신동에 대한 소문이 우리 학교 복도를 통해 퍼지면서 평소의 질서가 위협받게 될 때까지는요. 그의 테이블을 지나가면서 잠깐 마르코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늘은 그의 눈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걱정? 불안감? 그의 평소 자신감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거였을까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하고 있었죠. 최지영이 우리 고급 미적분학 수업에 들어왔던 날, 그녀는 우리 학교 전체를 뒤흔들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한 편이었고 어깨를 살짝 넘어가는 곧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그냥 간단한 청바지에 남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딱히 대단할 게 없어 보였죠. 우 선생님, 우리 미적분학 선생님이 그녀를 간단히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 서울에서 그녀가 전학 왔다고 하셨죠. 한국과학영재학교라는 특별한 학교에서 왔고 수학을 아주 잘한다고요. 선생님이 지영이의 배경을 언급하실 때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계신 것처럼 들뜬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소개하는 동안 마르코를 힐끗 봤어요. 그는 상대를 평가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지영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는 게 거의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녀가 정말 뛰어난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죠. 우 선생님은 부분적분이라는 어려운 수학 개념에 대한 수업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이 대부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특히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죠. 약 10분 정도 설명하신 후 선생님은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래?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죠.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던 마르코조차도 자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었죠. 우 선생님의 시선이 지영이에게 향했어요. 최양은 어떨까요? 한번 시도해 볼래요? 지영이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교실 앞으로 걸어갔죠.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분필을 집어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마르코는 친구 케빈에게 몸을 기울여 뭔가 속삭였어요. 둘 다 조용히 웃었죠. 마르코가 뭐라고 했는지 듣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은 지영이가 실패할 거라고 기대하며 비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영이는 그냥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풀었어요. 그녀의 손은 자신감 있게 칠판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학기와 숫자들이 마치 복잡한 방정식이 아니라 간단한 문장을 쓰는 것처럼 그녀의 분필에서 흘러나왔죠. 다 풀고 나서 조용히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우 선생님은 놀라움에 눈이 커졌어요. 정말 놀랍네요, 지영 양. 훨씬 더 고급 수업에서나 다루는 기법을 사용했어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모두가 칠판을 쳐다보다가 지영이를 보고 다시 칠판을 쳐다봤어요. 수학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저도 우리가 방금 특별한 것을 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마르코가 크게 목을 가다듬었어요. 우 선생님, 이걸 푸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났어요. 공책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죠. 이건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나온 유명한 문제예요. 그때 지영이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영어에 억양이 있었지만 분명했죠. 더 짧은 해법이 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죠. 지영이는 다시 분필을 들고 마르코가 설명하려던 방법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 선생님은 숨을 들이켰어요. 정말로 큰 소리로 놀라며 숨을 들이켰죠. 이 방법은 어디서 배웠나요? 한국 수학학원에서 흔히 가르치는 거예요. 지영이는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설명했어요. 속셈 대회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기반으로 한 거죠. 마르코를 다시 봤어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르코의 이런 표정은 본 적이 없었죠. 충격받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내가 그를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마르코 리는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복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으로 웅성거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펠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들이 수학왕에게 도전한 새로운 한국 학생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평소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마르코를 봤어요. 그는 마치 사람들이 엿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말하고 있었죠. 운 좋게 한 문제 풀었다고 특별한 건 아니야.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난 이미 하버드에 합격했어. 아버지가 확실히 해두셨거든. 걔가 수학을 좀 잘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펠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평소의 질서가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었죠. 저는 묘하게도 마르코와 지영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생겼어요. 미적분학 수업에서의 대결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마르코가 반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작은 일들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지영이가 찾으러 갔을 때 마침 고급 수학 교과서들이 모두 도서관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챘어요. 그날 오후 마르코가 바로 그 책들을 한 무더기 자기 사물함에 넣는 걸 발견했죠. 그의 미소는 작았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작은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요. 점심시간에는 지영이가 항상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읽으며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마르코와 그의 친구들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때때로 불친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걔가 한국에서 컨닝하다 걸려서 떠나야 했다고 들었어. 마르코의 친구 중 한 명이 지영이가 들을 만큼 크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계속 먹고 읽기만 했죠. 그녀의 침착함이 마르코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방과 후 지영이가 컴퓨터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걸 봤을 때 제 호기심이 앞섰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저는 다가가서 그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걔가 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알지? 제가 말했어요. 지영이가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보였죠. 다니엘 맞지? 응. 그리고 넌 마르코를 잠 못 들게 만드는 수학 천재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난 아무도 잠 못 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공부하고 잘하고 싶을 뿐이야. 뭐 하고 있어? 저는 그녀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도서관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찾을 수 없으니까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그녀는 복잡한 수학 기호로 가득 찬 페이지를 보여주며 화면을 제게 돌렸어요. 사실 온라인에 더 좋은 자료들이 있기도 해. 왜 여기로 전학 왔어?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내 예전 학교는 꽤 놀라운 곳 같은데. 지영이는 잠시 조용했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미국으로 오게 됐어.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의 교육을 경험해보고 싶었어. 한국에서는 압박도 심하고 워낙 좁기도 해서 여기서는 더 많은 창의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국인들은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잖아. 한국에서는 틀 안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해. 그녀의 솔직함에 놀랐어요. 그녀가 자랑스러워하거나 방어적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깊을 줄은 몰랐죠.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수학과 밖 게시판에는 미국 수학 경시대회 AMC 선발 결과를 알리는 큰 포스터가 붙었어요. 이런 대회에서는 마르코가 항상 우리 학교의 유일한 대표였죠. 하지만 올해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AMC 출전자 축하합니다. 마르코리 12학년, 최지영 12학년, 케빈장 11학년. 점심시간이 되자 마르코는 경로했어요. 제가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있을 때 마르코가 지영이를 그녀의 평소 테이블에서 몰아세우는 걸 봤어요. 소리 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컸어요. 이 대회는 내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가는 티켓이야. 1학년 때부터 이걸 위해 훈련해 왔다고 그는 날카롭고 차가운 말투로 말하고 있었어요. 넌 철회해야 해. 지영이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왜 그래야 하지? 네가 여기 속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 학교의 과학관 전체를 기부하셨어. 하버드는 이미 날 받아줬고. 이건 내 대회야. 난 이게 수학대회라고 생각했는데 지영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족 배경 대회가 아니라. 마르코의 얼굴이 분노로 어두워졌어요. 네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는 빠르게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어깨는 긴장으로 뻣뻣했죠. 주변의 여러 학생들은 듣지 않은 척했지만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건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가 수년간 본 가장 큰 드라마가 되고 있었죠. 지영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테이블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마르코의 협박 앞에서도 그녀의 침착함에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한국이 그저 평범한 아시아 국가라는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죠. 저는 항상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분류해 왔어요. 한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 안에 있었죠. 하지만 지영이는 뭔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또 무엇에 대해 틀렸을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AMC 대회 전 몇 주 동안 우리 학교는 숫자와 공식의 전장으로 변했어요. 마르코의 지영이에 대한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지영이가 등교했을 때 그녀의 사물함은 종이로 뒤덮여 있었어요. 중국어 낙서로 가득한 옛 AMC 문제들의 출력물이었죠. 또 다른 날에는 점심시간에 그녀의 계산기가 사라졌어요. 마침내 찾았을 때는 배터리가 방전되고 저장된 모든 공식이 지워져 있었죠.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계산기를 재설정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어요. 교장 선생님께 신고해야 해.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야. 왜 맞서 싸우지 않아? 너는 마르코를 당황스럽게 할 실력이 있잖아. 지영이는 마침내 그녀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한국에는 시끄러운 오리가 먼저 총에 맞는다는 속담이 있어. 난 마르코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배우고 경쟁하러 온 거지. 저는 그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존중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모르게 저는 지영이의 세계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녀와 함께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곧 그녀가 수학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수학은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제가 학기 내내 어려워했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설명했어요. 패턴을 보는 거야. 혼돈 아래에 숨겨진 구조를 찾는 거지. 지영이의 도움으로 한때 무의미한 기호처럼 보였던 방정식들이 내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학 성적이 향상됐지만 더 중요한 건 수학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루한 과목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로요. 한편 마르코는 더 절박해졌어요. 그가 지영이에 대한 행동 때문에 대회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졌죠. 다음 날 마르코의 아버지가 학교에 깜짝 방문했어요. 그는 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였는데 마치 복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걸어 다녔어요. 그의 아버지가 방문한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은 마르코와 지영이 모두 AMC에서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를 대표하게 될 것이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전국 대회로 진출한다고 발표했어요. 대회 전날 저는 도서관 우리의 평소 자리에서 지영이를 찾았어요. 그녀는 연습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죠. 긴장되니? 제가 물었어요. 조금. 그녀가 긴장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어. 여기서는 모든 게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그렇게 침착해 보이는 거야. 사실은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마도. 아니면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일 수도 있어. 두려움이나 분노를 보이는 건 약점으로 여겨지거든. 정말 힘들겠다. 힘들 수 있지. 하지만 그것도 강점이야. 그녀는 공책을 닫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니엘, 내가 오기 전에는 왜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녀의 질문에 저는 놀랐어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잘 모르겠어. 아마 그냥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래. 일본은 애니메이션 때문에, 중국은 크니까 알지만 한국은 그저 휴대폰 만들고 K-팝 부르는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일 뿐이지.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녀가 제 생각을 정확히 묘사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 그녀는 계속했어요. 난 우리나라에 대한 너희 생각을 바꾸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배우고 성장하러 왔지. 그리고 어쩌면 한국 학생들이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AMC 대회 당일 아침, 저는 시험장 밖에서 지영이를 기다리면서 이상하게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침착해 보였어요. 그리고 스웨터에 작은 핀을 달고 있었는데 바로 한국 국기였죠. 행운을 위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용기를 위한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그녀가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저는 제 안에서 중요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오락거리로 마르코와 지영이 사이에 이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실제로 지영이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었죠. 단지 마르코가 지는 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영이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다른 방식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을 통해 세상을 열기보다는 편안한 가정들로 제 세계를 좁혀왔던 거죠. 지영이 뒤로 문이 닫히면서 저는 그녀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장을 보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고 세상에 대한 편견이 깨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에 대해, 수학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AMC 결과는 2주 후에 도착했어요. 제가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흘러나왔죠. 학생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미국 수학 경시대회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자격을 획득한 최지영 학생에게 축하의 박수를 전합니다. 카페테리아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마르코의 테이블만 빼고요. 그곳은 충격에 빠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평소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지영이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마르코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큰 소리를 냈죠. 그는 화난 표정으로 곧장 지영이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조사를 요청하실 거야. 부정행위 없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 저는 지영이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그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을 했어요. 미소를 지었죠. 너의 점수도 축하해, 마르코. 전국적으로 상위 %에 들었다고 들었어. 정말 인상적이야. 그녀의 반응은 어떤 논쟁보다도 마르코를 더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았어요. 난 네 가짜 칭찬 필요 없어, 그가 말했어요. 가짜가 아니야,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넌 정말 재능 있어.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대신 배울 수도 있어. 마르코는 입을 열었다가 말하지 않고 다시 닫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의 평소 자신감은 사라졌죠. 그날 오후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세우셨어요. 다니엘, 이번 학기에 네 수학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던데? 지영이가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우 선생님은 알고 계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영이가 한국식 속셈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학 공부 모임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 다음 몇 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영이의 공부 모임은 몇몇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서 교실이 꽉 찰 정도로 커졌죠. 그녀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문제를 시각화하는 방법, 빠른 암산법, 복잡한 수학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접근법들이요.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수업에 마르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문간에 서 있자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처음으로 그의 평소 추종자들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한국식 특별한 곱셈 방법을 가르친다고 들었어. 그는 뻣뻣하게 지영이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걸 배우고 싶어. 지영이는 미소 지으며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우리 막 시작하려던 참이야. 당장은 아니었고 물론 항상 순탄한 것도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변했어요. 마르코는 중국 수학 기법을 그룹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는 한국식 방법들과 함께 그것들을 통합했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에서 온 접근법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제 세계관도 계속 변했어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풍부한 수학적 전통, 혁신적인 교육 접근법, 그리고 제가 알아볼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문화적 깊이를 가진 곳으로 드러났어요. 제 성적은 극적으로 향상됐지만 더 중요한 건 세상에 대한 제 호기심이 넓어졌다는 거였어요. 학기 말 우리 학교는 국제 수학 쇼케이스를 열었어요. 학생들은 전 세계의 계산 기법들을 시연했죠. 지영이와 마르코는 함께 행사를 이끌었고 그들의 이전 경쟁은 존중하는 협력으로 변모했어요. 그들이 특히 어려운 문제 접근법을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르코가 중국 전통 방식을 보여주는 동안 지영이는 한국식 변형을 시연하고 있었죠.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수학에 대한, 무엇이 누군가를 똑똑하거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한 제 생각들이 모두 변하게 됐죠. 쇼케이스가 끝난 후 지영이는 제가 공책을 정리하는 걸 발견했어요. 고마워. 그녀가 말했어요. 뭐가? 모든 걸 가르쳐준 건 너잖아.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이번 학기의 진짜 교훈이 수학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한계에 도전하고 편안한 것을 넘어 더 복잡하지만 더 보람 있는 것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거였죠. 그리고 절대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편협한 시야만큼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걸 배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